혈압이 높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년 수백만 명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혈압이 단순히 약물로 조절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고혈압에 대한 기존의 개념은 불완전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들은 것처럼 고혈압은 단순히 혈관에 물이 넘쳐 흐르는 문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의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이뇨제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50년 전에나 통용되던 오래된 접근법에 불과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실제로 혈관 자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단순히 과도한 액체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은 손상되고 경화되며 딱딱해졌습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로 약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혈압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지만 혈관의 구조적인 손상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심장 우회 수술을 하면서 고혈압 환자의 혈관을 열면 그 손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탄력성이 있어 칼집을 내면 바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고혈압으로 인해 손상된 혈관은 마치 뼈처럼 단단하고 경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화가 바로 고혈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물은 이러한 경화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4단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은 세포 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복잡한 생명체로 3개의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 층은 혈액과 접촉하는 내피세포층입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류를 조절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며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피세포는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분비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내피세포의 손상이 가해지고 내피세포의 보호막인 글리코칼릭스가 파괴되면 혈관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혈당이 높거나 만성적인 염증, 흡연, 산화 스트레스가 글리코칼릭스를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으로 인해 혈관은 더 이상 유연하지 않고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글리코칼릭스를 재건하는 것이 고혈압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혈압 약물도 이 글리코칼릭스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ACE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는 단지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만 도움을 줄 뿐 혈관의 근본적인 손상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인 혈관 경화와 칼슘 침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혈압 수치에만 집중하고 혈관의 경직이나 유연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바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경화는 심혈관 질환과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 혈압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의 두 숫자로 측정됩니다. 이 둘의 차이인 맥압이 바로 혈관의 경직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맥압은 40에서 50 사이인데 나이가 들고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수축기 혈압은 높아지고 이완기 혈압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60이 72일 경우 수축기는 높고 이완기는 낮지만 맥압은 90입니다. 이와 같이 65 이상으로 확장된 맥압은 혈관이 경직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맥압이 65 이상이면 혈관이 경직되고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관 경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맥파 전파 속도 펠스 웨이브 벌라서티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혈관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혈관이 유연하면 압력 파동이 느리게 전달되지만 혈관이 경직되면 파동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한 혈관에서는 압력 파동이 6에서 7m/초로 전파되며 경직된 혈관에서는 12에서 15m/초로 빠르게 전파됩니다. 빠를수록 혈관이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심혈관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검사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이며 10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일상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는 약물은 혈관 경화를 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관 경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세포 수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벽은 3개의 주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중간층인 혈관 평활근층에는 탄력 섬유와 평활근 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층이 혈관의 유연성과 수축 이완 능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염증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파괴적인 과정들이 이 중간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칼슘은 본래 뼈에 있어야 하지만 혈관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혈액 속 칼슘이 혈관벽으로 이동하여 결정화되며 칼슘 침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대신 콜라겐이 쌓이게 됩니다. 콜라겐은 딱딱하고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혈관벽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가고, 세 번째로 평활근 세포가 병리적으로 변형되어 뼈 형성 세포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혈관벽에 칼슘을 추가로 침착시키며 혈관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관 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5세 이상으로 고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혈관은 뼈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혈압 약물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ACE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벽에서 이미 침착된 칼슘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이미 침착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칼슘 침착을 제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개입니다. 칼슘 침착을 제거하는 방법은 약물이 아닌 영양적 개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매트릭스 글로 단백질, GMGP로 이 단백질은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MGP는 비타민 K2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의 섭취가 심혈관 경화를 줄여주며 특히 MK7 형태의 비타민 K2가 혈관 경화를 감소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커니즘인 산화질소 부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분자로 연구에 따르면 혈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분자 중 하나입니다. 산화질소는 내피세포에서 방출되어 혈관 평활근 세포로 확산되며 평활근 세포에 신호를 보내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류가 더 원활하게 흐르고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이 낮아집니다. 건강한 혈관은 지속적으로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산화질소의 생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혈관이 이완되지 않고 수축된 채로 유지되면서 혈압은 상승합니다. 산화질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내피질산화질소 합성 효소 GNOS입니다. 이 효소는 혈관의 내피세포에 의해 생성되며 이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조인자는 바로 테트라하이드로비오프테린 BH4입니다. BH4가 충분하면 ENOS는 효율적으로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BH4가 부족해지면 ENOS는 산화질소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고 대신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의 기능이 더욱 저하됩니다. 또한 ENOS 효소는 혈류에 의한 기계적 마찰로 활성화됩니다. 즉,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면 이 마찰이 ENOS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듭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4년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는 아이소메트릭 운동 훈련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의 최대 강도로 손잡이 장치를 2분간 조이고 1분간 휴식 후 다시 반복하는 운동이 혈압을 8에서 12포인트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8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인슐린 신장 연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고혈압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단순히 나트륨 때문만이 아니라 인슐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은 나트륨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신장이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혈액 속의 나트륨을 유지합니다. 1987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이 본질적인 고혈압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슐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신장을 자극하여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며 혈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장의 레닌을 방출시킵니다. 레닌은 일련의 호르몬 반응을 촉발하여 혈압을 높이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슐린은 혈관이 안 찢을 수 있는 안지오텐신이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인슐린 수치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당과 A1C 수치만을 점검하고 이것이 정상이라면 인슐린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 혈당 수치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그것이 바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혈압을 되돌릴 수 있는 4단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글리코칼릭스 재건입니다. 글리코칼릭스를 보호하려면 먼저 혈당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혈당이 145 이상으로 급상승할 때마다 글리코칼릭스는 손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혈당을 1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채소, 콩류, 일부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칼슘 제거, 즉 혈관벽에서 칼슘을 제거하여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2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 K2는 MGP를 활성화시켜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칼슘이 뼈로 이동하게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자연적인 칼슘 채널 차단제 역할을 하여 혈관의 평활근 세포가 과도하게 칼슘을 흡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산화질소 복원입니다. BH4를 충분히 공급하여 ENOS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아이소메트릭 운동과 비강 호흡을 통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슐린 재설정입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시간 제한 식사법입니다. 하루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의 식사창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 제한 식사법이 혈압을 9에서 11포인트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약물로 혈압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고 약물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혈압이 개선되면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고혈압은 더 이상 영구적인 삶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당신은 약물 없이도 혈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나는 당신이 내 수술실에 오지 않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혈관을 돌보세요. 혈관은 한 번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되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